요즘 콘텐츠 트렌드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바로 복각 열풍일 겁니다. 새로운 콘텐츠는 잘 안 보이는데 아재들의 추억은 지갑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발굴되고 있죠. 영화 쪽에서는 톰 크루즈의 전설을 연 탑건이 무려 35년 만에 속편이 나왔으며 게임 쪽에서는 8, 90년대 게임들이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복고 열풍은 신기한 게 아닙니다. 패션계에는 철칙이 있죠. 20년 전의 패션은 반드시 유행을 탄다. 현재 패션에 민감한 젊은 계층에겐 90년대 복고 패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복고 열풍이 부는 이유는 워낙 과거의 물건이라 오늘날 다시 보면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패션 같은 것은 나만의 개성을 보여야 하는데 개성을 내보이려면 과거에 검증되었으면서 신선한 것이 제일이므로 과거의 패션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텐츠의 복각, 레트로붐도 같은 이유일까요? 전 이건 약간 다른 경우로 생각합니다. 복고 패션이 패션에 민감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젊은 층을 노린다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TV 방송 등의 콘텐츠는 패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1990년에 1권이 출간되며 라이트 노벨이란 장르를 만들고 붐을 견인한 히트작인 슬레이어즈는 2000년에 15권이 나온 이후 연재가 중단되었지만 느닷없이 2018년 16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18년의 세월이 녹록지 않았던 탓인지 작가가 독자들에게 자기 작품의 설정을 물어보는 일마저 발생했죠. 라이트 노벨의 애니메이션화에 불을 지펴버린 히트작 스즈미야 하루이는 11권이 2011년에 발매된 이후 후속작이 없었지만 느닷없이 9년 뒤인 2020년에 12권이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왜 작가들은 자신도 잊어버린 작품에 손을 대고 있으며 왜 기업들은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데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이러한 작품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히트한 작품의 속편이라 지금 새로 1권부터 접해도 트렌드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그런지 히트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은 나열인 소비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만화, 게임은 애들이나 하고 보는 것이란 매도였습니다. 이걸 보는 것마저 유치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 사람들은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의 취향을 숨겼죠. 한국만이 아니라 서브컬처 문화가 먼저 꽃피웠던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이라는 단어는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이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장난감을 사야 할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43화로 조기 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이후에 재방영이 되면서 새로운 팬들이 나타났죠.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20대들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애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니 애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그만둘까요? 아니죠. 일부는 어른이 되어도 계속 봅니다. 그 애들이 커서 된 게 나다. 지금은 40대에서 50대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 시장에서 가장 지갑이 두툼한 1등 고객들입니다. 즉 제 말은 이겁니다. 콘텐츠가 애들의 전유물이란 사고는 콘텐츠가 갓 태어났을 때는 옳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복각은 많이 해주는데 젊은 계층을 위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건담, 에반게리온, 포켓몬스터, 프리큐어 등의 전설적인 콘텐츠에는 반드시 10대에서 20대, 즉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호기심이 많고 행동력도 있으니 그 트렌드는 활발하게 퍼져나갔죠. 그런데 이런 작품이 왜 지금은 안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선진국의 고령화죠. 1990년대 일본, 1997년 한국에는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출산율은 크게 추락하죠. 일본의 인구도 이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은 콜라병 허리가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자연히 기업들은 안전빵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죠. 게임은 소편만 내면서 버티기 시작했고 애니메이션도 신작보다는 리메이크에 집중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엔 2010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다른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스마트폰의 가격대가 안정되어 젊은 층도 많이 구매했죠. 이들은 OTT로 드라마를 보고 모바일 게임을 하며 이때 태어난 유튜브를 즐깁니다. 이 충격 덕분에 콘솔 게임기의 판매량은 줄었고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은 물론 완구의 판매량마저 급속하게 추락하기 시작하죠. 이런 위기가 오자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의 경우 저출산의 타격을 일찍 받은 기업인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립이 쉬웠던 레고가 부품이 덩어리인 제품을 만들어 디테일에 집중했죠. 어른들을 위한 수집품을 개발한 겁니다.
콘솔 게임은 모바일의 고객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례죠.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몰려갔으니 자연히 콘솔 게임 회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공략하게 되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을 만듭니다. 심지어 그 고지식한 닌텐도마저요. 니케이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20, 30대 70%는 건담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담은 가장 잘 팔리는 매출이 좋은 상품이죠. 건담은 어린 아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 소망은 히드 이후의 작품은 이루지 못한 덧없는 꿈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콘텐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는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닙니다. 왜 젊은 사람을 위한 작품은 줄어드는 걸까요? 이유는 인구 비중과 경제력에 있죠. 한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은 광고 시장에서 가장 찬밥이었습니다. 월급 봉투는 부인에게 주고 살림살이도 부인이 샀으니까요. 즉 광고 시장의 황금 고객은 30, 40대 주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온갖 커뮤니티의 리뷰를 보고 살림살이를 직접 고르며 아이 손을 잡고 건담, 레고를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기업들이 노릴 수밖에 없지요. 반면 30대 후반은 몰라도 요즘 20대에서 30대는 상대적으로 지갑이 얇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지금 40대인 사람의 초봉이 지금 30살인 사람의 초봉보다 많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세월은 10년 넘게 지났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겪는 저출산까지 겹쳐서 인구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또한 정년 퇴임한 사람들은 노후 불안 때문에 이런 시장에 지갑을 잘 안 열죠. 이런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 인구가 많고 지갑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40대에서 50대가 시장의 주역이 되고 그의 나이대 사람들은 트렌드를 주도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여하튼 선진국 특유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 서브컬처 시장은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보다는 과거의 아재들을 추억으로 유인하여 돈을 쓰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위한 콘텐츠를 안 만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젊은 사람이 열광하는 패션과는 달리 서브컬처의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지갑을 여는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으니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익숙한 것에 더 환호다 보니 과거에 만들었던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옛날에 봤던 책이 더 재미있었어. 처음 건담을 만든 추억을 잊을 수가 없지. 그럼 그걸 가져다 주마 라며 말이죠. 그럼 젊은 세대는 어디로 가느냐?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어난 새로운 세상인 인터넷으로 가지요.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자신들만의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문화가 파편화되니 기업이 손대기가 힘들죠. 이렇게 20, 30대는 주류에서 밀려나고 아재들의 지갑은 위협당하게 되지요. 그럼 앞으로 서브컬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첫째, 과거 명작의 재활용이 활발해질 겁니다. 1999년작인 디지캐럿의 신작이 당시 트렌드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공감조차 못하는 작품의 신작이 애초에 아키하바라도 덕질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조차 못하는 작품이 무려 2022년을 목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슬레이어즈 하루이도 마찬가지죠. 명백히 90년대 서브컬처에 열광하던 아재들을 노리는 겁니다. 둘째, 과거에 성공했던 프로젝트를 재활용할 겁니다. 지금 포켓몬스터의 파워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90년대부터 즐긴 사람들과 지금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수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포켓몬스터가 저예산으로 개발되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에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다이는 경계전기 같은 작품을 만든 겁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면 새로운 작품처럼 보입니다만 과거 같은 제작사의 히트작 코드기어스의 히트 요소와 설정을 따서 어린이에게 맞게 재편집한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 히트작을 어린이용으로 만든 작품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포켓몬도 이런 열망에 응하는 것인지 과거 작품을 리마스터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겠죠? 생각외로 요즘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채면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이게 익숙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떠나고 있죠. 정확히는 지금 만들어진 27분짜리가 아니라 유튜브에 제공되는 짧은 작품에 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작 기술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도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져도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설령 40, 50대라도 활발히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죠. 아무래도 생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니까요. 인생 2, 3막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반다이, 레고 등은 예약제를 도입하여 재고를 줄이고 줄어드는 시장에 맞게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지킵니다. 반다이가 RG라는 원가 절감형 상품, MGEX, 메탈 빌드 같은 고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결론은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는 백척간도에 서 있다 말도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